아니 저는 반대로 민호쌤을 뵈면은 네. 꼭 여쭤보고 싶었던 말이 네. 그 민호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연예인들을 실제로 스피치를 가르쳐 보면 저희는 5분, 10분, 15분씩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아나운서들도 신입사원이 되면은 신입사원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3분 스피치라는 걸 시킵니다. 네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코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하고 나면 그때 아나운서실에 앉아있는 누구나 다 표준말을 쓰는 아나운서 한 30명이 그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기 시작해요. 힘들겠다. 엄청 무섭죠.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3분 정도는 그래도 잘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3분도 사실 길다고요, 혼자 말하기.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어디 강연을 가면 뭐 30분 해주세요, 1시간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짜야 되나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걸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아세요? 저 한 20분만 하고요. 질의응답을 30분 동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또 네. 많이 하게 되죠. 질의응답은 할 말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고. 나는 이 완벽해 보였던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도 이게 고민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티키타카 쉽게 생각하면 축구 같은 거죠. 주고받고. 혼자서 내가 여기서부터 200m를 혼자 드리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강연이라든지 여러분도 겪으실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는 자 여기서부터 저까지 네가 드리블 혼자 해가.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연예인이나 이렇게 방송인조차도 쉽지 않은 경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제가 전에 은하영 전설이라는 그 혹시 소설이 배틀. 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는 한 대인데 적기가 6개, 7개 되니까 이거 둘러싸이면 망하잖아요. 6대가 한꺼번에 달려들면은 다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생각나셨군요. 그래서 이게 다 두드려 맞는다. 은하영웅 전설 음. 일권의 첫 번째 전투가 그 맞아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한 대로 6대인가 이걸 이겼죠. 각계 전투. 각계 전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처음에 스피치를 배우시면은 일단 3분 스피치로 해보자. 아나운서 분들도 힘들어 하실 정도로 쉽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3분이라는 게 뭡니까? 노래 한 곡이고 딱 하나의 주제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3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하나를 준비를 하면은 콘서트 1시간 반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레파토리가 3분짜리가 하나 있어. 또 있어. 그러면 만약에 20분짜리 콘서트를 해야 되면은 그런 식으로 6곡, 뭐 7곡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시간짜리면 20곡을 부른다라는 마음으로 네. 일단은 내가 그 3분 스피치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와, 이 생각 안 해봤네요. 네. 그래서 한 개씩 격파를 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흐름을 이제 키워드를 잡고 나가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이거죠. 갑자기 댄스곡에서 발라드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개연성이 없으면은 그렇죠. 끊기잖아요. 흐름을 또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15분 이상의 강연에 있어서는 흐름을 크게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잡고 그래서 첫 번째 이 맥락에 묶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5분 강연이다. 그러면 첫 번째 5분에 묶일 수 있는 2개 정도의 스피치를 생각을 하고 중반에 3개 정도 마지막에 1개 정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탁탁 짜는 거. 근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 한 곡은 해도 이거를 개연성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개연성을 같이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저 역시 거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앞에서 1시간 강연을 해야 되면은 교회에 고등부 애들을 좀 넣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레파토리를 막 꺼내보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근데 이제 조는 애가 한 명씩 나와. 그럼 이제 요건 빼자. 이렇게 되고. 일단 먹히는 안 먹히는 레파토리를 찾아내고 이제 그것들끼리 개연성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와,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그러니까 3분씩은 그래도 어떻게 이 얘기를 꾸려갈 수 있으니 3분짜리 덩어리를 뭐 10개를 만들면 30분이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는 또 연결되는 멘트들이 추가될 테니까 사실 3분 스피치라고 해도 거의 4분에서 5분 덩어리가 될 테니 10개면 50분 가까이 가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 그 3분짜리를 5분짜리, 10분짜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늘려서? 네. 예를 들어서 세바시나 이런 JTBC 말하는 대로 같은 경우는 15분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1시간짜리 하던 것들도 줄여서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반대로 1시간 강연을 갔을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 살을 붙여 나가는 연습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면 1시간이 어렵다면 일단 15분짜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근데 15분짜리에서 처음엔 크로키였다면 여기에 좀 더 채색을 다양하게 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불려나가고 예시를 조금 더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채색 부분이 네. 저는 딱 예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거에 뭐 생각나는 예시라든지 내가 겪었던 일화라든지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걸 불려나간다면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저 불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네. 왜냐면은 자기 얘기를 불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봤더니 듣고만 있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강연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넣어요. 아, 그래야겠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나를 설명해 주면 네. 자, 요걸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대로 한번 해 봅시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었구나. 채색을 좀 더 넣는 방법인데 네네네네.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하나의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기 전에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를 먼저 해요. 옆 사람하고 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날 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옆 사람하고 참여를 하면서 본인도 깨어나고 네. 서로 점검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옆 사람하고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그분 한번 해보실까요? 하고 세워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이라고 하면은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소통을 채우는 채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 안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상대방 콧구멍에 얘기를 집어넣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핵심을 얘기해. 보혈성을 위해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대조하면서 요렇게 하고 나니까 더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사례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제 학생 중에 아나운서가 되려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또는 제 후배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요런 팁으로 연습을 했더니 1년 뒤에 봤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음. 3분 덩어리들을 이제 잘 빌드업하는 과정인 거고 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나 줄거리 혹은 오늘의 주제를 네. 저 같은 사람은 뭘로 잡으면 되나요? 일단은 대학생 강의다. 대학생 예를 강의. 들어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일단 행사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동기부여를 해달라.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경청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 MC의 제일 중요한 기본 덕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내용, 음. 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저는 그걸 되게 경청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해달라 하면은 동기부여만 막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어 스피치 스킬을 알려달라. 그럼 스피치 스킬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좋은 행사 만들어 달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담당자가 말한 것만 원하고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재미있게 해주면은 너무 재미만 있었다라고 하고 의미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의미 있게 해주면 재미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팁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 아나운서님께 만약에 제가 아나운서님의 강연을 들으러 간다면은 어떻게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도 궁금한 건데 담당자는 그걸 말하진 않았죠. 그런데 아마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연을 받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지금 제가 약간 머리를 굴리면서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일이고? 이런 고민 자체가 네. 하나의 스피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오프닝. 하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프닝 주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음. 내가 이걸 고민했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사촌 동생이 대학생이 있어서 마침 오늘의 대상과 같아서 내가 오늘 너네 학교에 강연 간다면 너 뭐 듣고 싶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취업 준비하는데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나 동기부여 돼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목소리 내는지 궁금하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하신가요? 하면 보통은 거기서 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그럼 오늘 이걸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저분이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지만 내가 뭘 원할지 고민해보고 왔다라는 연결점을 또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했었던 것처럼 딱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목소리랑도 똑같은데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명이 생기듯이 대상 중에 한 명에게 진실될 수 있다면 다 또 진실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주 크게 배웁니다. 크게 배워. 자 오늘
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감사합니다. 와, 정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TV를 보다가 우리 뭐 따로 연습할 시간 없는 아이,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너무 멋진 장면 나왔다. 시작. 오. 저기 상대편의 선수가 지금 나쁜 짓 했어. 어떻게 하다? 우. 자, 이러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TV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딜 누른다? 배를 딱 누르고 여기 힘이 딱 들어가는 거. 누르면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발음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좀 과장되게. 나는 나중에 취업을 하면 꼭 과장이 되겠다. 요 정도의 과장되게. 그래서 크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내 목소리와 전달력을 바꿀 수 있다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희망이 되네요. 또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함께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 목소리의 신, 유튜브 자막 수정이 필요 없는 한석준 아나운서님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주신다면. 아, 네.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연습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습이 혼자 하는 게 힘드실 때는 제 강의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강의에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다루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는 건지 아니면 뭐 저같이 전혀요. 평범한 네. 사람들 뭐 어떻게. 전문가 아니고 평범한 분들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네. 사실 말하기에는 제일 큰 양대 축이 있죠. 네. 말하기 스킬이 있고 말하기 내용이 있고 말하기 내용 부분은 사실 민호쌤께서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신 거고 저는 말하기 스킬 부분을 같은 말이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친절하게 뭐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오늘 다뤘던 발성 발음 부분들도 좀 다루고. 더 자세히 더 깊게 또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팁들을 같이 넣어놨으니까요. 네. 네, 그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네. 향기 옆에 있으면 향기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맨날 이런 편한 발성으로 하다가 아나운서님의 발성으로 매일 딱 10분 이상씩 함께 하신다면은 또 그거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한석준 아나운서님의 이제 말하기 클래스 곧 오픈 이제 되었는데요. 목소리에 투자하는 것은 남는 장사다. 남는 장사죠. 네. 평생 가요. 이거 한 번만 익히면. 한 번만 익히면 네. 운전 한 번 배우면 평생 하듯이. 그렇죠. 이게 소리가 좋은 쪽으로는 변하는데 소리가 나쁜 쪽으로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이거 명언이네요. 한 번 알고 나면 나쁜 쪽으로는 잘 안 가요. 평소 목이 아프신 분들 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다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발성 발음도 배우시고 내용적인 것들 내용적인 거. 그건 이민호 선생님한테 배우시죠. 또 어떻게 또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이런 스킬들도 많이 담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